저는 MDS 테크에서 파일 MDK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하는 웨비나는 그 파일 MDK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 MDK 프로 라이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 버추얼 하드웨어에 대한 웨비나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그리고 버추얼 하드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처음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뒤에서는 실제 개발 단계에서 쓸 수 있었던 버추얼 하드웨어는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친숙한 애들은 우리가 뭘 사용했었는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고요. 뒤쪽에 이제 3장부터 암 버추얼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동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데모까지 본 다음에 요약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실제 여기 보시면은 그 하드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컴퓨터를 구성하는 장치 및 주변 장치, 그러니까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제 컴퓨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CPU라든지 아니면은 저장 장소가 되겠죠. 램이나 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장치들도 이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입력 장치 아니면은 프린터 같은 출력 장치도 되겠죠. 헤드셋 같이 이런 음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이제 하드웨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하드웨어에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제 그와 관련된 문서들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친숙한 거는 저희가 볼 수 있는 OS죠. 윈도우즈 OS를 저도 사용하고 있긴 한데, 윈도우는 이제 그래픽적으로 잘 디자인된 OS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리눅스 쪽은 가벼운 OS고 또 버전 관리를 사용자가 할 수 있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바일 OS들 얘네도 휴대폰 하드웨어 안에서 이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웹브라우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친숙한 MS사에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응용 프로그램들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여기 가운데 있는 버추얼박스라든지 아니면 VM웨어. 얘네들은 그러면 하드웨어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죠.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 장치를 조합한 전자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컴퓨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가상 머신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 가상 머신은 실제 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가 아니죠.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고. 그런데 얘가 동작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다른 컴퓨터가 만들어낸 또 가상의 컴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결합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분들이 가장 볼 수 있는 친숙한 형태의 가상 하드웨어라고 보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 O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눅스용 그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런 그 가상 머신을 설치를 해서 실제 리눅스 OS를 동작하는 것처럼
개발 환경을 꾸리신 다음에 거기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타겟의 동작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호스트 OS가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즈가 될 수도 있고 리눅스나 아니면 모바일 OS도 되겠죠. 거기서 이런 가상 머신을 동작하는 형태로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버추얼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썬 관련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소프트웨어 환경을 자주 꾸리시죠. 아니면 이제 친숙하게 저희가 볼 수 있었던 어, 웹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요즘에 OTT 서비스라든지 이제 웹에서 동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그 방식들은 실제로 호스트 OS에서 이제 게스트 OS를 띄우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스토리지도 생기고 이제 웹에서 구동하는 응용 프로그램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걔네들을 구동하는 이런 가상 머신 자체도 그 내부에 보면은 동작하게 되는 어, 베이스 코어죠. 걔네가 실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박스나 VM웨어를 설치를 하시더라도 거기 동작하는 그 베이스 코어는 어, 대부분 ARM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그 아키텍처에 맞는 코어 자체도 소프트웨어로 동작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추얼 하드웨어의 역할. 개발 단계에서 사용하는 버추얼 하드웨어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모델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이는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 CPU나 SoC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화면인데, 첫 번째로 보이는 예시는 SDK 에뮬레이터라고 해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실행하는 에뮬레이터에 대한 그 예시 화면인데요. 이것도 아시는 것처럼 실제 특정 안드로이드 모바일용 기기가 버전별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롤리팝 쪽 개발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모바일이 실제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을 에뮬레이터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내가 짠 코드를 빌드를 하고 여기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에뮬레이터의 그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그리고 디버깅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RTA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얘는 어, 좀 더 하위 단위죠. 이제 게이트나 아니면 FPGA 개발하실 때 볼 수 있는 어떤 신호에 대한 시뮬레이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신호들이 쭉 진행이 되고 여기 보면 위에 보시면은 실제 진행되는 그 시간들도 나오죠. 그래서 얘네는 어떤 신호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그 디지털 레벨로 그 신호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논리 게이트들의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 신호에 대한 시뮬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엑셀레이션 에뮬레이션인데 요거는 실제 어떤 그 엄청 수많은 게이트들이 집합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메모리들 그런 거를 이제 일종의 소시 개발 이전에 실제 그 패키징을 하기 전에 실제로 그 하드웨어 쪽 구현을 해보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드웨어 쪽에 가깝긴 한데 얘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추얼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여기도 이제 다 내용이 버추얼 쪽이긴 한데 엑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케이던스 쪽에서 이런 장비를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 게이트나 메모리 쪽 관련된 에뮬레이팅 할 수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응용 쪽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화면이 이제 디버깅 화면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트레이스 30이라고 하는 그 마켓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트레이스 30의 디버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고, 우측에 있는 게 그 암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 KLMDK에 대한 시뮬레이션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예시는 실제 개발한 소스 코드가 특정 코어에 이제 다운로드 됐을 때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코드 인스트럭션 실행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쪽은 좀 하드웨어 관련된 그런 버추얼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저희한테 친숙하죠. 개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추얼 하드웨어였고, 그러면 이제 이런 버추얼 관련된 그 환경이 많은데 실제 버추얼 하드웨어가 하는 역할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이런 그 버추얼 하드웨어라는 게 여기 왼쪽에 있는 어떤 렉이죠. 여기에 보드를 이렇게 다 띄워놓고 실제 파워도 연결하고 뭐 연결 그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구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소프트웨어로 다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쓰면은 이제 관리의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제 전원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12V에 1A짜리 전력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연결을 해줘야 되고, 이제 여기 타겟이 결정되다 보면은 그 이제 종속되는 거죠. 타겟 디바이스에 종속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코어가 바뀌거나 아키텍처가 바뀐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보드를 또 구매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뭐 발주도 넣고 그 쉬핑도 기다려야 되고, 이제 뭐 대부분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또 제때제때 안 올 가능성도 크겠죠.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제 별도의 팀이 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버추얼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PC에서 그냥 바로 실행하는 형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좀 대두된 문제인데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 최소화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칩 제조사로부터 이제 그 쉽먼트를 받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만약에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용 보드를 구매했는데 배송이 너무 늦게 온다. 그러면 일제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죠. 개발 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내에서 만약에 동작하고 있는 이제 버추얼 하드웨어에 우리가 대부분 IP를 통해서 이제 특정 포트나 어, 계정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타겟에 뭐 내가 개발한 코드를 이제 동작시켜보는 그런 형태로 만약에 개발 환경을 꾸린다라고 하시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IoT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버깅하고 뭐 타겟 테스팅도 하고 릴리즈 할 때 이제 클라우드에서 다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워크로드가 조금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중독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지속적인 개발 및 테스트 이런 거는 이제 CI 환경에서 개발하고 이제 같이
뭐 소스 코드도 이제 멀지하고 테스팅 하는데도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그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이제 내부망이라든지 외부망에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면은 어, 이제 뭐 스토리지를 가지고 가서 어, 직접 코드를 같이 만진다든지 그런 일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테스팅이 완료되고 버그도 잡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신규 버전 릴리즈 할 때도 어차피 클라우드 자체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럴 때 릴리즈도 이제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장 자체는 이제 일반적인 버추얼 하드웨어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뒤쪽에서는 이제 암에서 출시한 암 버추얼 하드웨어 저희가 줄여서 AVH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버추얼 하드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클라우드 쪽에서 동작할 수 있는 암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신규 아키텍처 코어와 비슷한 환경의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지원한다가 목적이고요. 그리고 실제 하드웨어 모델 기반의 소프트웨어 구현이 가능하고 실제 타겟을 이제 고추 하드웨어로 대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버추얼 하드웨어라는 게 그 동작 기능 자체가 픽스된 형태로 그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장치와 관련된 이제 페리페럴이죠. 관련된 코드나 거기서 이제 값을 받아오고 이제 값을 보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검증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코드가 몇 줄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다 수행하는데 뭐 클럭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는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대신에 그 인스트럭션 카운터라는 걸 제공해서 그 해당 인스트럭션이 얼마나 실행됐는지 이런 거는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하드웨어에서 주고받는 신호라든지 그런 인스트럭션 같은 거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에서 준비한 버추얼 하드웨어 솔루션은 좀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코어텍스에 관련된 프로세서인데 카이름 DK 자체가 코어텍스 M 개발자용으로 나온 그 개발 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M 쪽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M0부터 M3, M4, M7 그리고 최신 아키텍처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그 버추얼 하드웨어는 그 Total Solution for IoT라고 해서 실제 암에서 이렇게 그 IoT 개발자를 위해서 만들어낸 보드가 있습니다. 이제 코어스톤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은 뭐 300, 310, 1000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 레코그니션, 보이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엣지 디바이스 개발하는데 보면은 이게 대부분 IoT 쪽 관련된 그 응용 개발하시는 분들이 쓰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텍스 M 코어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어, 이토스 이런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보드 그러니까 암이 만들어낸 개발 보드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세 번째는 그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보드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T랑 MXP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이런 실제 하드웨어를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총 세 가지 정도로 아미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지금 테스팅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버추얼 하드웨어의 사용 그 목적을 보면은 개발자의 협업과 그리고 업무량 감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CI 환경이나 기지나 이런 자동화 환경을 많이 꾸려놓고 그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뭐 로컬 인스톨레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실제 카일 MDK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일 MDK 자체도 그 CLI 구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CI 쪽 구성을 하실 때 뭐 젠킨스나 뭐 깃허브나 이런 그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꾸리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개발자들이 있을 때 각자 이렇게 뭐 모듈별로 개발을 하고 디버깅도 로컬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라우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타겟 프로그램에 연결을 해서 이제 빌드도 하고 회기 테스트도 진행하고 베리피케이션 진행한 다음에 릴리즈하는 형태로 그 워크 플로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버추얼 하드웨어를 이용한 Git, CI 환경에 대한 구성 예시인데요. 일단 개발 자체는 로컬 영역에서 이제 다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암 버추얼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CI 파이프라인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로컬 영역에서 개발을 하죠. 카일 MDK와 그 MCU 코드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암 버추얼 하드웨어 타겟을 사용해서 개발하는 거. 요거는 이제 그 실제 요런 뭐 깃허브라든지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망을 사용 안 하는 이제 로컬용 개발 하실 때 쓰실 수가 있고 실제 한국에서는 내가 개발한 소스 코드나 뭐 알고리즘 같은 게 이제 외부 그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거를 꺼려 하실 가능성들도 크고 그게 외부 반출이 안 되죠 원래. 그러다 보니까 로컬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로컬 시뮬레이션 같은 기능이 필요해서 이제 뒤쪽에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CI 파이프라인 형성하는 거는 GitHub으로 이제 하실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I를 실제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화된 프로그램 빌드랑 이제 테스트가 클라우드에서 수행이 되고요. 그 결과는 뭐 리파지토리에 다시 보고되는 형태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암 버추얼 하드웨어의 활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마켓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게 암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머신러닝 그 오퍼레이션, 머신러닝 개발하시는 분들도 암에서 제공하는 버추얼 하드웨어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베디드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CI/CD 환경에서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죠. 그래서 뒤쪽에 데모를 잠깐 보면은 실제 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암 그 MDK 5.37 버전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져온 예시는 라이센스가 없으면 이런 오류가 뜬다라는 내용이고 5.36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 아니죠. 최신 버전 그러니까 5.37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폴더 구조에 보시면 버추얼 하드웨어 타겟이라고 하는 폴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5.37 버전을 그 다운로드 받으셔야 여기 가장 아래쪽에 VHT라고 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는 거죠. 그래서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야 지금 말씀드린 암버추얼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MDK를 설치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5.37 버전이죠. 이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 파일 MDK 쪽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설치 파일을 이제 바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트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코드 사이즈 제한이 있지만 웬만한 기능들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라이센스 관련된 동의 이제 서약서에 대한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설치를 진행하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생성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MDK를 바로 설치를 하시면은 가장 먼저 뜨는 화면입니다.
이제 팩 인스톨러라고 해서 여기 좌측에 보이는 게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실제 칩 벤더에서 제공하는 그 보드 패키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버브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출시한 특정 보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팩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하이퍼링크 따라서 들어가서 받아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화면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암코어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다운로드 하시면은 설치를 하시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위에 보이는 것처럼 초록 색깔로 바꿔주셔야 실제 소프트웨어 팩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거고요. 인식을 시키는 과정은 이제 팩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우측에 하이퍼링크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웹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특정 그 코어에 대한 디바이스 패밀리 팩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보시면 소프트웨어 팩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그 우측에 보시면은 다양한 팩이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보실 수도 있고 여기 이그젠플 폴더에 가보시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코어 아키텍처에 맞는 이런 예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링키 예제를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그 RTX, RTOS에 대한 예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 프로젝트를 카피해가지고 이제 로컬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져온 화면이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예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패스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암 솔루션을 보시면은 패스트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픽스드 버추얼 플랫폼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가상화된 솔루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과거 요 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베스트 모델이라고 명칭을 했던 거고 좀 더 큰 카테고리로 보자면은 이제 버추얼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베스트 모델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그 라이선스가 없는 화면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뜨고요. 라이선스가 없고 이제 코드 사이즈 리밋이 있다 이렇게 뜨고 실제 그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최신 버전 설치하면은 VHT라고 하는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 그 모델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고 라이선스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지금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는 로컬 툴체인을 이용해서 그 라이선스 인식 과정도 거친 다음에 실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 화면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라이선스를 등록하시면 이렇게 그 프로 라이선스가 등록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M3에 대한 코어를 설정하고 타겟도 M3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이제 디버그 모드를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버추 하드웨어 타겟으로 바꿔주게 되고 그러면은 버추 하드웨어에서 사용하게 되는 스크립트가 여기 왼쪽에 그 프로젝트 리스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빌드를 해보시면은 이게 암 쪽에서 지금 그 베타 테스트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필요한 소스 코드가 중복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에서 가이드하는 내용 자체는 그 타겟 그 코어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버추얼 하드웨어 타겟으로 선택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그 예제 프로젝트를 가져오셨다고 하면은 버추얼 하드웨어로 선택을 안 하고 여기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그냥 M3 코어를 선택해도 빌드 오류는 없으니까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버추얼 하드웨어로 고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봤던 동일한 소스 코드 목록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설정 값도 위쪽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오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M3 코어에 대한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타겟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 보면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시뮬레이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보이는 화면은 그 텔넷이라고 하는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헬로 월드라고 하는 스트링을 계속 찍어주는 화면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그 앞서 말씀드렸던 R에서 만든 그 이밸루에이션 보드에 대한 시뮬레이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CD 패널에 어떤 스트링이 올라와 있고 이제 타겟이 동작하면서 헬로 월드를 계속 찍는 그런 그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하던 코드들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디버깅 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타깃이 실행하면은 여기 보이는 LED가 깜빡이는 거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서 제공하는 어떤 BSP죠. BSP에 대한 테스트도 해보실 수가 있고 특정 이제 코어에 대한 인스트럭션 수행하는 것도 암 버추얼 하드웨어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IoT나 머신러닝 쪽 개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개발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버추얼 타겟이 암에서 준비를 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실제 버추얼 하드웨어를 쓰는 목적은 뭐 유지 보수랑 뭐 개발 프로세스 단순화, 뭐 자동화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CI 환경에서 개발, 테스트, 그리고 배포할 때 장점이 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버전은 여기 보이는 QR코드로 바로 들어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암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라즈베리 관련된 그 데모 영상도 있고 그리고 젠킨스 정도 하는 그런 데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암 버추얼 하드웨어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라기보다 MDK 프로페셔널에 대한 임시 라이선스를 MDS 테크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간단한 조건이 있는데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시면은 해당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정식 제품이 출시될 때 이제 반영해서 릴리즈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프로페셔널 라이선스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제 프로 라이선스가 어떻게 그 제품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이밸류에이션 해보신 다음에 실제 암버추얼 하드웨어는 로컬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아래쪽에 있는 이경원 대리님 통해서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암세일즈 계정 통해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암 관련된 이제 에디션을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에디션이 있긴 한데 이제 프로페셔널 에디션에만 이렇게 암 버추얼 하드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죠. 다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 어떤 그 암 버추얼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로컬 관련된 데모나 뭐 이제 예제를 보시는 것도 이제 여기 보이는 어, 베타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AWS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로컬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제공하는 그 머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호스트 OS가 돌아가고요. 그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걔네에 대한 컴파일러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암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거에 대한 실행 파일이 이제 우분투 OS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얘네를 실행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제 AWS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암 버추얼 하드웨어라고 해서 이제 구독을 하시면은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독료는 지금은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프리 티어에서 특정 암 버추얼 하드웨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셔도 되지만 암에서 레코멘드 하는 이미지는 여기 보는 것처럼 벤더 레코멘디드 해가지고 CR 라지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서비스를 실행하고 이제 뭐 키값을 받아온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구동하는 타겟에 연결할 수 있도록 뭐 IP도 지정하고 키값 지정하신 다음에 이제 그 CI 환경도 구성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그 이밸류에이션 진행 중이니까 MBS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밸류에이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그암 카일 MPK 프로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는 암 버추얼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어떤 그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을 안 하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이제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터죠. 그 코드 시뮬레이터를 이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사실 그 주말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이제 그런 그 사건 사고가 다음부터는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상철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홈페이지 접속은 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 혹시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그 이상철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자료는 여기 보이는 메일로 뭐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MDS 대표 계정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